1967년 2월 월맹군은 추라이 지역에서 한국군에 대한 공격을 계획합니다. 그들은 먼저 한국군 중대 전술기지를 습격해 유린하고 그 기세를 몰아 해병여단의 본부를 공격하며 주변에 있던 미군 해병대의 비행기지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군에 대한 공격은 월맹군 2사단이 맡게 됩니다. 2사단 병력은 1연대 2600명, 21연대 2000명, 33포병연대 1000명, 여기에 사단 본부 병력까지 추가하면 총 5700명 정도였으며 이 중 주공을 맡게 될 1연대는 연대본부 800명, 60대대 500명, 70대대 500명, 80대대 430명, 90대대 400명, 이렇게 263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유한 장비로는 AK-47 자동소총 57mm와 75mm 무반동총, 61mm, 82mm, 120mm 박격포 등이었습니다. 반면 이에 대응하는 한국군 해병대 3대대 11중대는 장교와 병사들을 포함해 294명이 전부였으며 보유 장비로는 기관총 11정, 3.5인치 로켓 4정, 106mm 무반동총 1정, 60mm 박격포 3정, 81mm 박격포 2정, 4.2인치 박격포 4정이었습니다. 월맹군은 전투가 벌어지기 이틀 전 주공인 2사단 1연대를 소나 지역에 직결시켰으며 짝국강을 건넌 다음 전투 전날에는 60대대와 80대대, 90대대가 11중대의 기지 주변에 배치되었습니다. 1967년 2월 14일 23시 20분 월맹군 선발대 30여 명이 11중대 3소대 지역으로 침투해 폭약으로 철조망을 파괴하고 침투로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끌며 한국군의 경계가 약화될 때를 기다린 적은 2월 15일 04시 10분 본격적인 공격을 실시합니다. 적의 움직임이 포착되자 11중대장 정경진 대위는 전원 전투 배치를 명령하고 적을 지금 거리까지 유인하여 육안으로 확인될 때 사격을 실시하고 불필요한 탄약을 낭비하지 마라. 우리는 한국군의 명예와 무적 해병의 전통을 위하여 최후의 일각까지 진지를 고수한다 라고 지시합니다. 적은 수많은 박격포탄을 발사함과 동시에 3개의 대대를 돌진시켜 11중대의 기지를 공격하도록 합니다. 관측장교 김세창 중위가 무전으로 포병 지원을 요청하자 2분 만에 미리 계획된 화집점으로 아군의 포탄이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11중대의 상황을 보고받은 3대대장 조영남 중령은 중대장에게 무전을 보냅니다.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라.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면 대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상황의 추이에 따라 예비대를 투입할 것이니 안심하고 싸워라. 그리고 미군의 항공연락장구에게 공중 지원을 요청합니다. 근처 미 해병대의 비행장에서는 AC-47 스푸키가 날아올랐습니다. AC-47은 조명탄 발사와 기총 소사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건십이었습니다. 당시 대대장은 중대장에게 포격 지원과 AC-47의 공중 사격 중 어느 것이 더 나은가에 대해 물었는데 중대장은 날씨가 좋지 않아 공중 사격은 효과적이지 못하니 포격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적은 3소대 방향으로 병력을 밀어넣기 시작합니다. 기지 외곽의 철조망이 파괴되자 월맹군들은 북과 징을 울리며 밀려오기 시작했고 그들은 아군이 설치한 크레머와 지뢰에 큰 피해를 입으면서도 계속 밀려왔습니다. 적은 3소대 진지 바로 앞까지 진출했는데 3소대의 기관총 사수가 적의 총탄에 전사하자 옆에 있던 병사가 다시 기관총을 잡고 사격을 실시합니다. 1소대에서도 적의 공격이 시작되는데 철조망이 폭파되면서 약 20m의 돌파구가 형성되자 적은 그곳으로 대부대를 밀어넣기 시작합니다. 1소대장 신원배 소위는 기관총을 적의 침투로로 향하게 하고 박격포 사격을 요청해 적의 후속부대 진입을 차단합니다. 당시 2소대는 1소대와 3소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공격을 받았는데 조사 결과 적은 2소대 방향에서 소수의 병력으로 사격을 실시해 2소대를 고착시키고 나머지 병력을 1소대와 3소대 방향으로 집중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적은 원래 1소대 방향이 주공이었는데 1소대의 저항이 워낙 심해 주공을 3소대 방향으로 전환시켰습니다. 04시 40분
3소대 정면에서 또다시 대부대의 공격이 시작되었고 그들의 강력한 공격에 결국 3소대의 방어진지가 뚫리게 됩니다. 적이 진지 내로 침투하자 이제 3소대원들은 백병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적과 아군은 교통호에서 상대방을 향해 수류탄을 던졌고 근접한 상황에서는 야전삽과 곡괭이를 휘둘렀습니다. 부상을 입은 일부 병사들은 적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수류탄을 터뜨려 함께 자폭하였고 또 다른 병사는 적에게 무기를 노획당하지 않기 위해 기관총의 총열을 분해 숲속으로 던지고 쓰러졌습니다. 3소대 이중량 일병은 적 3명이 화염 방사기를 메고 진내에 진입하자 대검 하나만을 소지하고 그들을 공격해 제거하는 용맹함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3소대가 진내에서 육박전을 벌이고 있는 사이 1소대도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적은 1소대 전방 100m 앞에 기관총과 다수의 대전차포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1소대장 신원배 소위는 이들을 그대로 놓아둔다면 소대가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판단되어 특공대를 선발해 그들을 제거하기로 합니다. 신원배 소위는 김용길 하사, 이진 병장, 조용화 상병 이렇게 4명으로 특공대를 편성하고 포복으로 적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일제히 수류탄을 던져 그들을 제거하고 대전차포 세문과 화염방사기 한문을 노획했으며 전투가 끝난 후 확인해보니 그곳에는 적 시체 18구, 자동화기 6점, 수류탄 100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편 3소대를 통해 진지로 진입한 적은 이제 진지 중앙에 위치한 아군의 박격포 소대로 접근을 시도합니다. 박격포 소대장 이정국 중위는 더 이상의 포사격이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포를 은밀한 곳에 숨긴 후 부대원들에게 소총과 수류탄을 소지하게 하여 적의 공격을 대비합니다. 적은 곧 박격포 진지와 한약고를 향해 밀려오기 시작했고 박격포 소대는 치열한 육박전을 벌이며 그들을 막아내려 노력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대장은 진내 사격을 고민하게 됩니다. 진내 사격은 아군 지원부대가 11중대를 향해 포격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것은 적에게 진지를 빼앗기기 전 실시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 아군의 상당한 피해를 각오해야 하는 최후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중대장은 아직 1소대와 2소대가 건재하며 날이 밝을 때까지 조금만 버티면 적을 몰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내 사격을 보류하기로 합니다. 여단 본부에서는 이러한 11중대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으며 중원부대인 6중대에게 출동 준비를 하도록 했지만 날씨가 좋지 않아 미군 헬기의 운항이 어려워 바로 투입할 수는 없었습니다. 06시 30분 날이 밝아오면서 적의 공격이 약화되는 기미가 보이자 중대장은 3소대에 뚫린 적의 돌파구를 제압하기 위한 역습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1소대의 1개 분대를 왼쪽으로 2소대의 1개 분대를 오른쪽으로 공격하게 적의 돌파구를 차단하며 중대 본부와 3소대의 병력으로 공격을 실시해 진내에 있는 적을 섬멸하기로 했습니다. 부중대장 양백수 대위는 탄약고에 남아있는 수류탄을 모두 꺼내 병사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유탄 발사기와 3.5인치 로켓포를 준비합니다. 공격을 지휘하게 된 화기 소대장 김기용 중위는 이제 역습이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소리쳤고 이에 병사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자 진내에 고립된 적은 도주로를 찾지 못하고 허둥대다가 아군의 사격과 수류탄 공격에 모두 사살되었습니다. 적은 11중대에 대한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자 전의를 상실하고 퇴각하기 시작합니다. 관측장교 김세창 중위는 퇴각하는 적을 섬멸하기 위해 무전으로 포격을 유도하며 그들의 머리 위에 포탄을 퍼부었습니다. 전투 내내 공중에 대기하고 있던 AC-47 스푸키가 목표를 지정해주자 미군의 전폭기 4대가 날아와 적에게 폭탄을 투하합니다. 이때쯤 UH-1 무장 헬기의 타격과 함께 중원부대인 6중대가 헬기로 투입되면서 짜빈동 전투는 끝을 맺게 됩니다. 전투 결과를 살펴보면 적사살 243명, 44정의 각종 총기와 350발의 수류탄, 6,000발의 실탄을 노획하였고 아군의 전사자는 15명, 부상자는 33명이었습니다. 11중대가 짜빈동 전투에서 소모한 탄약은 소총탄 7만 발, 기관총탄 3만 5천 발, 박격포탄 1,600발, 곡삭포탄 1,400발이었습니다. 그리고
11중대의 전 부대원들이 1계급 특진하였으며 전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유공자 455명에게 훈장이 수여되었습니다. 한편 11중대를 공격한 월맹군 2사단 1연대는 전력과 사기가 크게 약화되었으며 이 전투 이후 추라이 지역에서 적의 움직임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월남 대통령, 정일건 국무총리, 해병대 사령관, 미 해병대 3상륙 사령관, 월남군 1군단장 등이 11중대를 방문해 각종 훈장을 수여하며 승리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미군 사령관 웨스트모어랜드 대장은 11중대에게 다음과 같은 축전을 보내주었습니다. 한국군 해병여단 11중대는 꽝아이 지역에서 강한 적을 무찌르고 훌륭한 전과를 거두었으며 치밀한 방어와 강력한 역습 그리고 포병의 적절한 지원을 받아 적을 격퇴하였습니다. 저는 한국군 해병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들과 함께 작전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짜빈동 전투였습니다. 불과 4개 중대의 병력으로 월맹 정규군 3대 대대와 맞붙어 3시간에 걸친 혈전 끝에 이를 완전 격추한 짜빈동의 격전은 귀신 잡는 해병의 영명을 다시 한번 유감없이 과시한 일전이었다. 한국군 파월 이후 가장 치열했던 이 전투는 지난 2월 15일 새벽 4시 20분 월맹군의 선발대가 황탕이시 서북쪽 12km 짜빈동 마을에 포진 중인 중령제 11중대의 박격포 공격을 가해옴으로써 시작되었다. 사들의 적의 추산한 동정을 알아채던 11중대 용사들도 즉각 이를 반격, 캄캄한 열대 어둠 속에서 모든 화력을 동원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으며 철조망 같은 쓰러진 적의 시체로 휘바다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해 전술로 악착같이 기어드는 적은 마침내 아군 진지 서북쪽 제3소대의 전초선을 유린하고 진중으로 침투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맞아 3소대 용사들은 여기저기 호 속에서 총검과 주먹으로 처참한 육탄전을 벌였다. 그러나 워낙 수적으로 불리함을 깨달은 전경진 중대장은 혈전을 거듭하는 3소대를 후퇴시키면서 적을 유인하여 디귿자형의 역포위망을 형성하는 데 성공. 집중사격과 수류탄, 유탄으로 이들을 격동 포륙하는 한편 계속 밀려오는 적 후방에 유동성 있게 포탄을 퍼부음으로써 진내에 침투한 적을 고립 섬멸했던 것이다. 전투가 끝나자 월터 중장은 월맹 정규군과 5대1의 열세에서 싸움을 벌여 15명의 적은 피해를 내고 300명 이상의 적을 사살한 것은 한국 해병대만이 세울 수 있는 훌륭한 전투였다고 협찬에 막연하다. 이렇게 해서 청룡용사들은 그들의 불굴의 해병원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호전일로에 있는 월남 전세에 또 하나의 커다란 승전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